과도하다. 이게 사실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일 수 있는데 사우나도 원래는 안 돼요. 근무 시간에 가는 사우나. 안녕하세요. 오늘은 법인카드 쓰는 법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법인을 딱 만들어요. 그러면은 이제 법인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지? 이런 것들이 고민해 나가기 시작하는데 법인카드를 잘 쓰는 게 저는 시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법인카드는 잘 쓰면 세법에서는 비용 처리도 인정되고 부가세법에서는 부가세 공제도 인정이 되고 정말 효자 상품이거든요. 근데 법인카드는 잘못 쓰면은 배임죄가 성립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세법에서는 이거 너무 사적인데요? 그러면서 대표자한테 가지급금 처리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법인카드를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법인카드를 이제 발급을 받으셔야겠죠? 은행 가면은 보통 계좌 만들면서 법인카드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법인카드가 이제 체크카드가 있고 신용카드가 있어요. 이게 뭐 다른가? 효과가 다른가? 뭐 아니면은 뭐 세법에서 인정되는 범위가 다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는 세법상 똑같은 그냥 카드 사용 내역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카드는 그 상황에 따라서 발급받으시는 게 좋은데, 이제 법인은 대신에 막 태어났어요. 막 태어났으면은 신용도 형성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체크카드도 한두 개쯤은 발급해 두시는 게 좋다. 왜냐면 저도 이제 법인 운영하면서 신용카드를 주로 쓰는데 한도가 막힐 때가 있어요. 그래서 체크카드도 하나쯤은 개설을 해 두시는 게 좋다. 그리고 또 이거는 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법인카드에는 기명카드가 있고 무기명카드가 있어요. 이런 거 사실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명, 말 그대로 누가 쓸 수 있는지 사용자를 정해놨다는 뜻이에요. 기명, 이름을 써놨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법인, 뭐 로뎀, 텍스 이렇게 카드에 써있고 그 밑에 김종석 이게 써있어요. 그러면 임원 중에서 김종석이 쓸 수 있도록 특정을 해놓은 거예요. 대표이사나 사내이사나 이런 임원들이 쓸 수 있도록. 이게 뭐가 좋으냐, 이게 개인 카드랑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핸드폰에, 요즘 삼성페이, 애플페이 많이 쓰시죠? 핸드폰에 등록도 해놓을 수 있어요. 그리고 쿠팡, 내가 쓰던 개인 그 쿠팡 아이디에 카드도 등록해서 물건을 또 쉽게 살 수 있어요. 그거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온라인 마켓 뭐 이런 것들에 내 카드랑 동일하게 등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정말 편하게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법인을 위해서 지출이 잦은 그런 사람이 쓰는 대표이사, 뭐 사내이사가 쓰는 카드라면은 기명카드 있는 거 너무 좋다. 근데 이제 무기명 카드도 있어요. 이게 기명카드가 악용될 수 있겠죠? 이렇게 뭐 불특정 다수 회사 내에서 쓰는 카드라면 이거는 무기명 카드로 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공공의 목적으로 다용도로 쓰이는 카드들은 무기명 카드로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요약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대표이사, 사내이사들이 조금 더 프리하게, 편하게 법인카드를 지출할 수 있게 쓰려면 기명카드, 그리고 직원들 다수가 골고루 써야 되는 카드는 무기명 카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거는 카드를 신청할 때 기명카드, 무기명 카드를 신청할 수 있어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나 이게 너무 카드 쓰는 게 불편해,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하세요. 편하게 좀 쓰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이제 법인카드가 이제 나왔어요. 기명카드로 신용카드를 발급했어요. 카드는 나왔는데 어떻게 써야 되느냐, 이게 참 막연할 때 있거든요. 저 이제 막 법인을 이제 창업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게 뭐가 사업이지? 이거는 내가 사적으로 쓰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국세청에서 보는 대표적인 사적 경비 리스트를 제시를 해드릴게요. 이거는 주의하라는 거예요. 네, 첫 번째, 근무일이 아닌 공휴일에 쓰는 카드. 이거는 그렇다고 쓰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국세청에서 파악은 하고 있지만 우리가 사업 실질에 맞다면 이거는 쓰셔도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9시부터 6시까지 운영하는 회사에서는 평일에 보통 쓰겠죠? 그 시간에? 근데 주말로 넘어갔어요. 아니면 뭐 5월 5일 어린이날인데 예를 들어서 뭐 법인카드 회사 주변에서 밥을 드셨어요. 이거는 사적 경비로 볼 수 있는 개연성도 있지만 저희 세무법인은 5월 달에 하루도 빠짐없이 출근했어요. 밥을 먹어야겠죠? 주말에도 밥 먹어요. 그러니까 실질관계가 맞다면 지출을 하셔도 된다. 근데 주의는 좀 하셔야 된다. 두 번째, 사업장 장소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사용.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서울에 주소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부산에 가서 식사를 했다, 주유를 했다. 이거 국세청에서 체크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감독님 같은 케이스만 봐도 감독님 전국구로 돌아다니시잖아요.
지방에 가서도 주유할 수도 있고 거래처랑 지방에 가서 식사할 수도 있어요. 그게 사실관계가 맞다면 이것도 크게 신경 쓸 일은 아니에요. 업무 외 시간 또는 새벽, 심야 시간에 사용하는 카드네요. 이것도 일반적으로 이제 사적 경비로 볼 수 있는 항목이에요. 근데 이것도 제 얘기 좀 할게요. 5월 달에 제가 밤 12시 전에 집에 간 적이 없어요. 밥 먹어야죠. 밤 10시 야식 먹을 수 있죠. 이렇게 실질관계에 맞게, 사실관계에 맞게 지출이 되었다면 이것도 문제될 소지는 없다. 그리고 고가의 물품을 구입한 경우 예시는 이렇게 들고 있어요. 운동용품, 뭐 가방, 시계 이런 사치품들을 이제 국세청에서는 고가의 물품으로 지정을 해놓고 있는데 요것도 주의는 하셔야 돼요. 근데 요것도 구매를 할 수도 있겠죠. 법인카드로. 왜냐하면 거래처에 접대비 품목으로 주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골프를 좋아하는 우리 거래처 사장님한테 골프채를 하나 선물로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대비라 그래요. 그 사장님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거는 선물을 드린 거다. 예, 이런 거는 접대비로 비용 처리가 될 수 있어요. 이거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항목이거든요. 이런 경우에 사셔도 된다. 그리고 좀 연결돼서 과도하게 상품권에 매입하는 경우. 법인카드로 상품권 요즘 편하게 살 수 있어요. 편하지만 악용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국세청에서는 연에 2천만 원에 넘어가는 상품권 구입은 좀 안 좋게 봐요. 근데 또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저는 명절에 직원들한테 상품권을 줘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는 막 이렇게 연말에 축제 같은 걸 열어요. 막 우리 직원들이랑 같이 좀 게임도 하고 뭐 이렇게 상품도 걸고 이러면서 상품권을 줘요. 저는 그런 식으로 많이 뿌리는데 이거는 사실관계랑 맞아요. 복리후생비로 비용 처리를 할 수 있어요. 과도하다. 뭐 저같이 직원들이 많고 아니면은 거래처에 접대비 형태로 상품권을 드려야 되는 그런 업체가 아니라면은 연에 2천만 원에 넘어가는 상품권 구입은 좀 위험할 수 있다. 국세청에서 체크한다. 이렇게 참고하시고, 그리고 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지출이라고 생각하는 품목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용실, 병원비, 학원비, 사우나 이런 것들을 또 체크를 해요. 국세청에서. 이것도 참 사업 관련이라는 게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누가 봐도 미용실은 사적 경비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저희 거래처 대표님 중에 인플루언서가 있어요. 연예인도 있어요. 운동선수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자기의 사업과 관련돼서 지출할 수밖에 없어요. 연예인분들은 촬영을 하려면 미용을 해야 돼요. 화장을 해야 되고, 그리고 가끔 가다가 운동도 해야 되겠죠? 운동선수들은 체력 증진도 해야 되겠죠? 세법에서는 경비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내 매출과 직결돼서 발생된 비용이라고 하고 있어요. 내가 미용을 하고 내가 운동을 하는 거는 결국에 내 수익과 연관이 되어 있다. 이거는 인정이에요. 그래서 인플루언서 분들이 미용실 가서 머리 하시고 미용실 가서 화장하시고 촬영하기 위해서 내가 그거를 해야 돈을 벌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또 오케이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저 같은 세무사가 미용실 가서 머리하고 파마 예쁘게 하고 그걸 지출했던 법인카드로 긁으면 안 되겠죠? 그럼 저는 중요한 미팅을 앞두면 항상 미용실 가서 머리를 네. 자르거든요. 그걸 법인카드로 결제를 했어요. 그거는 그건 좀 위험할 수 있는 거예요. 감독님이 머리를 안 하고 갔다고 해서 그 계약이 성사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래처와의 그런 관계성에 의해서 하는 것뿐이지 필수 불가결하다고 보진 않아요. 세법에서 비용 처리는 내 매출과 필수 불가결하냐 이거예요. 제가 여기서 유튜브 찍는다고 머리 예쁘게 안 하고 왔다고 뭐 구독자가 좀 떨어져 나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보실 분은 볼 거 아니에요. 감독님도 마찬가지고. 근데 연예인들은 그게 아니죠. 이게 사실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일 수는 있는데 일반적인 세법적인 해석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사우나도 원래는 안 돼요. 근무 시간에 가는 사우나. 근데 또 따지고 보면 거래처 사장님이랑 가는 거 접대비로 인정 가능해요. 네, 그런 식으로 또 생각해 볼 수 있다. 골프장, 골프 연습장, 테니스 연습장 이런 것들도 이제 운동 경비잖아요. 이것도 대표자가 뭐 본인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하는 건 안 돼요. 근데 거래처 사장님이랑 뭐 이렇게 비즈니스 차원에서 같이 가고 이런 것들은 접대비로 인정이 가능하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게 다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국세청에서 체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리스크가 있는 항목들이지만 내가 생각했을 때 사업상으로 인정이 가능하다. 이게 내 거래처와의 관계를 위해서 필요한 지출이다. 이러면 인정도 가능하다. 네, 여기까지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하나 또 플러스로 말씀을 좀 드리면 법인카드 사용 내역은 국세청에서 알아서 다 보여줘요. 그래서 저희 같은 세무대리인이
우리 감독님 법인 운영하시는데 카드 내역 다 볼 수 있어요. 웬만하면 국세청에서 다 빨려 들어오니까. 근데 안 보이는 거 하나, 해외에서 긁은 거, 해외 사용 내역만 좀 따로 좀 잘 챙겨주시면 카드 사용 내역이 빠지는 게 없을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런 사용 내역 이런 것 좀 주의하시고, 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대표이사인데 좀 자주 반복적으로 써야 된다. 그러면 기명카드 꼭 신청하시고, 이런 팁들만 좀 아셔도 법인카드 잘 쓰실 수 있을 거예요. 법인카드가 잘 쓰시면 너무 좋아요. 저도 이제 제 핸드폰에 등록을 해놓고 이제 직원들 이제 밖에 나가서 밥 사주고 그럴 때 삼성페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용도에 맞게 잘 쓰신 건 너무 좋다. 근데 반대로 법인이 세무조사 받으면은 항상 1순위로 털리는 게 법인카드 사적 내역. 그러니까 이런 건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품목 좀 기억 잘 해두시고, 대신에 내가 증명할 수 있다. 이거는 내가 직원들과 썼다. 이건 내 거래처와 접대행위로 썼다. 이런 걸 증명할 수 있으면 당연히 법인카드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가세 혜택에서도 부가세 공제도 받고 법인세에서 비용 프리를 내고.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봤을 때 법인카드는 잘 쓰셔도 법인 운영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은 많이 사라질 수 있어요. 그래도 헷갈린다면? 로뎀 세무법인.